자, 오늘은 위고수의 수능 국어 문법 세 번째 주제인 사이시옷 10분 만에 정복하기입니다. 자, 오늘 10분만 잘 강의를 들으시면 사이시옷을 완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이시옷을 여러분들 언제 적습니까? 자, 한번 봐봅시다. 고래밥 적습니까? 시냇물 사이시옷을 씁니까? 우리집, 장마비, 서리샘, 뒤날. 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사이시옷을 많이 써야 할 것, 안 써야 할 것이 궁금할 때가 있고, 또 실제 이것은 수능에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자, 첫째, 사이시옷은 소리가 변해야 적습니다. 그냥 고래밥, 우리집 안 적습니다. 서리샘, 머리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사이시옷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시냇물 그러지 않고 시냇물 그런단 말입니다. 하여튼 소리가 변했어요. 장마비 안 그러고 장마삐 장마삐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뭔가 있는 대로 우리 집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장마삐, 시냇물, 뒤날 안 그러고 이렇게 소리가 변한단 말입니다. 소리가 변할 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소리가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자, 쓸 때도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써야 합니다. 시냇물, 장맛삐. 선생님 그냥 장마하고 삐 쓰면 안 됩니까? 허용되었습니다. 그렇게만 써도 됩니다. 장마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뒷날, 나룻배 마찬가지. 나룻배도 이렇게 디귿을 쓰고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겁니다. 시옷을 썼으면 잇몸 이렇게 소리가 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소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자, 잘 보세요. 이제 딱 핵심 두 가지입니다. 방금 장마삐 이랬을 때 된소리가 된 겁니다. 장마삐 있지 않습니까? 장마삐 나룻배 이렇게 된소리가 된 겁니다. 빼 된소리는 다 알죠? 된소리가 된 겁니다. 안 된 것이 아닌 것이 된소리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니은이 덧나는 겁니다. 소리가 괜히 시냇물 안 그러고 시냇물 니은 뒤날 이렇게 니은이 덧나는 겁니다. 원래는 뒤날 그래야겠죠. 뒤날 소리가 뒷날 하니까 시옷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사이시옷은 이 두 가지가 소리가 변하면 두 가지로 변하면 사이시옷을 무조건 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심화학습 문제를 내보겠어요. 자, 우선 자, 한번 봐봅시다. 뒤머리, 우리말. 일단 두 개만 봐봅시다.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어느 겁니까? 그렇죠. 뒤머리 안 그러고 뒷머리 그런 경우 이렇게 시옷을 쓴다는 겁니다. 뒷머리. 대가지 그럽니까? 대가지 그럽니까? 대나무 가지를 대가지 그러면 쓰는 겁니다. 혓바늘. 그래서 혓바늘. 그래서 혓바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라목 그냥 자라목 그럽니다. 귀병 그런 다음에 씁니까 안 씁니까? 써야죠. 잿더미 쓰죠. 깨묵 안 그러고 깻묵 씁니다. 빗물 쓰죠. 빗물. 좀 어색하게 보이는 등굣길 쓸까요 안 쓸까요? 등굣길 시옷을 쓸까요? 등굣길 이렇게 씁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변했기 때문에 등굣길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뒷머리 우리말. 잘못 썼습니다. 대까지 써야 합니다. 대까지. 대나무 가지니까 대까지. 혓바늘 자라목으로는 안 쓰지요. 귀병 잿더미 깻묵 빗물 등굣길 이렇게 사이시옷을 쓰는 겁니다. 소리가 변하면 된소리가 되거나 니은이 덧나면 자, 오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진돗개, 진도 더하기 개는 진돗개가 맞을까요? 진돗개 이렇게 써야 할까요? 대나무 입차, 대입차입니다. 담양에 가면 대입차란 게 있습니다. 왼쪽 써야 할 것 같아요? 오른쪽 써야 할까요? 자, 우선 소리가 어떻게 난지를 봐야겠죠. 소리가 변했습니까? 진돗개, 이렇게 소리가 변한 것 같네요. 진돗개, 우리가 진돗개라고 합니다. 대입차도 마찬가지, 댄잎이라고 합니다. 댄잎. 그러면 진돗개와 댄잎차 이렇게 써야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혹시 진도에 가보셨어요? 진도에 가보면 대부분 다 또 오른쪽에 이렇게 써졌어요. 진돗개 연구소. 또 담양에 가면은 대입처 이렇게 써있단 말입니다. 자, 어찌 된 일일까요? 자, 진돗개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대입차, 댄잎차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도에 가면은 이 진돗개 연구소가 있는데 전부 이렇게 써졌어요. 담양에 가면 담양의 대입차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방에서 이 진도라는 것, 이것을 진도 하면 뭔가 좀 손상이 되죠. 대입도 댄잎 하면 뭔가 조금 실제 나타내고 싶은 대입,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을 할 때 대입차로 하고, 진돗개도 마찬가지로 진도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진돗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진도에 가가지고 이거 표기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허용. 우리가 류씨 있죠, 류씨. 성이 류씨인 분들, 그것도 원래는 표기상으로는 틀린 겁니다. 그냥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독특한 그런 어떤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돗개가 원칙이지만 진돗개를 허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둘 다 맞는 표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들이 흔히 말할 때는 진돗개 사이시옷을 붙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능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과가 맞습니까? 이과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문과 이과 할 때 뭐 위에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과, 소리가 변했네요. 왜 이과 소리가 변했는데 사이시옷을 쓰지 않은 걸까요? 치과 마찬가지입니다. 치과도 소리가 과로 변했는데 어쩐 일일까요? 대꾸법, 대꾸법, 대꾸법. 자, 소리가 변했는데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경우는 바로 한자어와 한자의 경우입니다. 이도 한자어, 과도 한자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규정을 하나 꼭 알아야 됩니다.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양쪽 중에서 하나는 우리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 다 우리말이면 더 좋고. 자, 사이시옷은 이렇게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일 경우입니다. 봐보세요. 그래서 이과, 치과, 최저가 이렇게 한자로 든 말들입니다. 대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꾸법 다 한자입니다. 근데 치과는 안 쓰는데 칫솔은 시옷을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바로 한쪽이 우리말이라는 겁니다. 최대값도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최대는 한자지만 값이 우리말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한자인지 우리말인지 다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상식 수준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것은, 정말 애매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소월 정도는 우리말이다 이걸 알 수 있겠고,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과, 치과 이런 것들은 다 한자어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과, 대구법 이런 것들은 한자 더하기 한자, 칫솔은 한자 더하기 우리말, 우리말 더하기 우리말은 당연히 이와 같은 경우에 사이시옷을 넣는 겁니다. 자, 한자 더하기 한자의 경우. 자, 그런데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이지만 사이시옷을 쓰는 것 6개가 있어요. 이거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중학교 때도 나오던가요? 이 6개는 꼭 눈여겨봐야 합니다. 완벽하게 외우면 좋겠죠. 그러나 보고는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자, 이 6개를 어떻게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냐 그러면 수에 관한 것이 2개입니다. 숫자와 횟수. 그 다음 방에 관한 것이 4개입니다. 세방, 착간, 곡간, 퇴간. 숫자, 수에 관한 것이 2개, 방에 관한 것이 4개입니다. 근데 선생님 왜 저것은 6개만 이렇게 허용을 했을까요? 자, 한번 봐봅시다. 숫자를 만약에 여러분들 수자라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횟수를 갖다가 회수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수자, 영자, 꼭 사람 이름 부른 것 같지 않아요? 횟수도 마찬가지. 무슨 돈을 회수한다거나 무슨 잘못 지급한 것을 회수하는 그런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고 사람들에게 이 숫자 횟수는 그냥 이렇게 쓰지 않으면 뜻을 혼동하기도 쉽고 너무 어색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6개를 그냥 시옷을 쓰는 것으로 허용을 한 겁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하고 확인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에 잘 나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꾸 틀려요. 고3도 틀려요. 이걸 자꾸. 자,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위턱, 아래층, 수퇴지, 시루떡. 자,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된소리와 거센소리의 경우는 절대로 사이시옷을 붙이면 안 됩니다. 위턱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요? 턱이라는 것이 거센소리잖아요. 시루떡, 떡이라는 것이 된소리잖아요. 수퇴지, 아래층, 마찬가지 거센소리입니다. 아까 사이소리는 원래 된소리가 아닌 것이 된소리로 변할 때, 소리가 바뀔 때, 이럴 때 쓰는 거라고 했죠? 자, 여기는 조건이 아니에요. 원래 시루떡이었어요. 시루떡이 시루떡으로 바뀐다면 시옷을 썼겠죠. 자, 오늘 이렇게 사이시옷에 대해서 중요한 것 여러분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